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머릿속에서는 이미 대박이 났습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다이어트 계획도 완벽하며 영어 공부 계획표도 엑셀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현실에서는 3달 뒤에도 같은 책의 17페이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계획은 나사급인데 실행은 침대와의 협상에서 자꾸 패배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순간 이미 절반쯤 성공한 느낌을 받습니다. 회의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은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예산 이야기, 인력 이야기, 일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공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멋진 기획은 있는데 정작 실행할 사람이 없고, 실행할 사람은 있는데 방향이 없고, 방향과 사람은 있는데 돈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번뜩이는 아이디어일까요? 아니면 묵묵히 벽돌을 쌓는 실행력일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은 현대인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2000년 전 랍비들도 똑같은 문제를 붙들고 토론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탈무드 아가다 비오엘 1부 2장 21절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흔히 영어로는 Whether Priority of the Primordial Light, 우리말로는 빛이 먼저냐 세계가 먼저냐 하는 논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 종교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기획과 실행, 비전과 인프라, 꿈과 현실 사이에서 매일 줄다리기 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오래된 논쟁을 직장과 사업, 인간관계와 인생의 언어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아주 현실적인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생각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혹은 기반만 튼튼하면 결국 해결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랍비들이 들려준 등불과 궁전의 비유를 통해 원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PPT를 먼저 만들지, 실행 계획을 먼저 만들지 고민하는 우리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통찰이 노자나 사마천 같은 동양고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현대기업들이 왜 아이디어보다 실행 시스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본문에 숨어있는 언어의 의미와 권력의 구조, 그리고 기획자와 실무자가 왜 서로 미워하면서도 결국 함께 가야 하는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솔직히 회사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조합 중 하나가 기획과 실행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괴테의 통찰을 통해 이 문제를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일 아침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렵고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생존의 언어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원문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에 대해 랍비 유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빛이 먼저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세계가 창조되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왕이 궁전을 지으려 했는데 부지가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기초를 놓아야 할지 보기 위해 먼저 등불과 랜턴을 켰다는 것입니다. 반면 랍비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아니다. 세계가 먼저 창조되었다. 그는 왕이 먼저 궁전을 지은 뒤에야 비로소 그 안을 밝히기 위해 조명과 랜턴을 설치했다고 설명합니다. 짧은 이야기인데도 묘하게 익숙합니다. 마치 회사 회의실에서 벌어지는 논쟁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요. 일단 조직과 예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쪽은 비전 이야기이고 다른 한쪽은 현실 이야기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두 사람 모두 틀린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은 늘 길어집니다. 랍비들의 논쟁도 바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질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방향을 비추는 빛이었는가? 아니면 실제로 존재할 공간과 구조였는가? 이제부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랍비가 창조의 순서를 두고 벌이는 토론입니다. 랍비 유다는 등불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는 어디를 파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방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느헤미야는 공간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집이 있어야 조명을 달 수 있고 궁전이 있어야 빛이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토대가 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두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획 없이 시작하면 헤매기 쉽습니다. 그런데 계획만 세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목표를 세울 때 이미 절반쯤 성공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운동복을 사고 운동 계획표를 만들고 건강한 삶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운동복은 가장 비싼 잠옷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은 하나도 없는데 무작정 시작했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힘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 두 랍비 중 한 사람만 정답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일을 이루려면 빛과 궁전이 모두 필요하다고 이해했습니다. 방향을 비추는 비전도 필요하고
그것을 떠받치는 현실의 구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논쟁은 창조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 삶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꿈만 있어도 안 되고 실행만 있어도 안 됩니다. 빛과 궁전이 만나야 비로소 세상에 의미 있는 무언가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랍비들이 사용한 비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창조 순서에 대한 토론이 아닙니다. 아이디어와 현실 중 누가 더 중요한가를 둘러싼 아주 오래된 논쟁입니다. 랍비 유다가 말한 등불은 방향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비추는 역할입니다. 반면 느헤미야가 말한 궁전은 현실입니다. 사람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직장에서도 늘 비슷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회의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지는데 정작 실행 검토 단계에 들어가면 조용해집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요? 라는 한마디가 등장하는 순간 현실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현실만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표는 완벽하고 조직도도 정교한데 정작 왜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들 열심히 뛰고 있는데 목적지가 없는 마라톤 같습니다. 랍비들이 말하는 핵심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닙니다. 등불만 있으면 허공에 계획만 그리게 되고 궁전만 있으면 방향 없는 노동이 반복됩니다. 결국 빛과 궁전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동반자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면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쪽은 일단 시작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은 잠깐만요. 계획부터 세웁시다 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서로 상대방을 답답하게 본다는 점입니다. 실행형 사람은 계획형 사람을 보며 회의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형 사람은 실행형 사람을 보며 생각 없이 달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둘 다 필요합니다. 사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 없이 노력하면 지치고 행동 없이 계획만 세우면 멋진 상상으로 끝납니다. 탈무드 속 논쟁은 우리에게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바꿀 줄 아는 지혜를 요구합니다. 낯선 영역에 처음 들어갈 때는 작은 등불이 필요합니다. 방향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찾았다면 이제는 벽돌을 쌓아야 합니다. 계속 방향 이야기만 하다가는 건물 하나 완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성공은 아이디어가 좋았기 때문만도 아니고 실행력이 강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둘 사이의 균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통찰은 동양 고전에서도 놀랍게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노자는 밝음을 알되 어둠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큰 비전을 품되 현실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결심을 할 때 머릿속 미래의 나는 아주 멋집니다.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여는 현재의 나는 생각보다 훨씬 설득력이 강합니다. 이상과 현실의 대결은 늘 치열합니다. 사마천 역시 계획이 없는 행동은 위험하고 준비 없는 실행은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랍비 유다의 등불과 느헤미야의 궁전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는 방향의 중요성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기반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세상을 바꾼 모든 일들은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가 현실을 만나고 현실의 토대가 비전을 만날 때 비로소 성과가 생깁니다. 동양의 현인들과 탈무드의 랍비들이 시대와 장소를 넘어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삶은 이상만으로 굴러가지도 않고 현실만으로 의미가 생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대 경영학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 사례를 보면 아이디어보다 실행 시스템이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회사에서도 종종 이런 장면을 봅니다. 회의실에서 가장 박수받은 아이디어가 조용히 사라지고 당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프로젝트가 몇 년 뒤 큰 성과를 내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이디어는 시작점이지만 실행은 완성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향 없는 실행도 문제입니다. GPS도 켜지 않고 열심히 운전한다고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조직들은 아이디어 검증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실행 구조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탈무드 속 두 랍비의 논쟁은 결국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등불이 필요하고 궁전 안에서는 벽돌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비전이 길을 찾게 하고 그 다음에는 실행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두 단계의 순서를 헷갈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훌륭한 생각을 했다면 이제 벽돌을 쌓아야 하고 열심히 벽돌만 쌓고 있다면 가끔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등불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랍비들의 오래된 논쟁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이 오래된 논쟁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언어의 관점입니다. 똑같은 빛이라는 단어를 두 랍비가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유다에게 빛은 공사를 시작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반면 느헤미야에게 빛은 완성된 공간을 빛내는 장식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입사 초기에 발표한 아이디어는 팀의 생존 전략이지만 조직이 안정된 뒤에는 그 아이디어가 하나의 개선 제안 정도로 바뀌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가 회사를 바꿀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몇 년 뒤에는 일단 현재 프로세스에 맞춰주세요. 라는 답을 듣기도 합니다. 서운할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성장 단계에 따라 같은 아이디어의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랍비들의 논쟁은 아이디어 자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아이디어는 길을 찾는 등불입니까?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공간을 아름답게 하는 조명입니까? 그 위치를 정확히 알 때 우리는 아이디어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논쟁에는 권력의 문제도 숨어 있습니다. 랍비들은 굳이 창조를 거대한 건축공사에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비유입니다. 아무리 멋진 비전이 있어도 실제 자원과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면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회의실에서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는데 실제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움직이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고 사람이 없고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원은 충분한데 방향이 없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모두 열심히 움직이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힘은 아이디어만 쥔 사람에게도 자원만 쥔 사람에게도 완전히 있지 않습니다. 비전과 실행을 연결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랍비들이 궁전과 등불을 함께 이야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쪽만 가지고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방향과 자원이 만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비유 속에는 기획자와 실행자의 웃지 못할 동행 관계도 숨어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기획자는 왜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안 할까요? 라고 답답해합니다. 실행 담당자는 그래서 그걸 누가 합니까? 라고 답답해합니다. 서로 답답해하면서도 이상하게 같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합니다. 마치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한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동료들 같습니다. 랍비 유다의 등불과 느헤미야의 궁전도 그렇습니다. 등불은 벽돌을 쌓을 수 없고 궁전은 스스로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둘은 함께 가야 합니다. 기획자는 현실을 배우고 실행자는 방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쪽은 날개이고 한쪽은 다리입니다. 날개만 있어도 목적지에 못 가고 다리만 있어도 멀리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직에서 만나는 많은 갈등은 사실 누가 더 중요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전 철학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과 실체가 결합될 때 비로소 완전한 현실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료만으로도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인간은 둘 중 하나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계획을 세웁니다.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며 시작을 미룹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리다가 어느 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만나기도 합니다. 둘 다 흔한 모습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과 오늘 탈무드의 가르침은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목적은 현실을 만나야 하고 현실은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방향 없는 실행은 소모가 되고 실행 없는 방향은 환상이 됩니다. 결국 성장하는 사람은 이상과 현실 가운데 한쪽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두 영역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문학의 언어로 옮겨보면 괴테의 파우스트가 떠오릅니다. 파우스트는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 했고 지식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 생각만으로는 현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역시 비슷합니다.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는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다. 강연을 듣고 나오면 내일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알람이 울리는 순간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결국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행동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왜 하는지 모른 채 달리면 금방 지칩니다. 파우스트의 고민과 랍비들의 논쟁은 결국 같은 질문으로 모입니다. 생각이 먼저인가, 행동이 먼저인가? 탈무드가 주는 답은 의외로 균형적입니다. 때로는 빛이 먼저이고 때로는 궁전이 먼저입니다. 중요한 것은 둘 중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랍비 유다는 등불을 강조했고 느헤미야는 궁전을 강조했습니다. 얼핏 보면 대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원리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떤 성취도 방향과 토대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둘 중 하나를 과대평가합니다. 아이디어만 좋으면 성공할 것 같고 반대로 자본만 많으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둘 다 요구합니다. 좋은 방향은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튼튼한 구조는 그 방향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논쟁은 빛이 오르냐 궁전이 오르냐를 묻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치게 생각만 하고 있다면 벽돌을 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정신없이 달리고만 있다면 잠시 멈춰 등불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오래된 논쟁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지침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작은 등불 하나면 충분합니다. 완벽한 지도보다 작은 시작이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둘째, 방향이 정해졌다면 이제는 실행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계획 수정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있습니다. 셋째, 직장에서는 아이디어형 동료와 실행형 동료를 모두 소중히 여기십시오. 서로 답답할 수 있지만 실제 성과는 둘이 함께 만들기 때문입니다. 넷째, 가족 관계에서도 거창한 목표보다 꾸준한 구조를 만드십시오. 나중에 잘해야지 보다 오늘 10분 대화하는 습관이 더 큰 궁전이 됩니다. 다섯째, 경제생활에서는 좋은 기회를 찾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그 기회를 담아낼 그릇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빛을 얻으려 하지만 정작 궁전은 짓지 않습니다. 결국 오래가는 성장은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는 등불과 꾸준히 쌓아 올린 벽돌이 함께 만들어냅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등불이 필요한가? 아니면 벽돌이 필요한가? 그 질문 하나가 다음 걸음을 훨씬 분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